안녕하세요. 21살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 클릭러너 유정이라고 합니다. 주식 초보들이 사실 손실을 조금 보면 이제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네. 투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했으면 좋겠가지고. 네.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보통 좀 돈이 나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이나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를 그러면 지금은 계속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이런 형태로 적금이나 이제 예금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무섭더라고요. 고생해서 모았던 돈인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게 될까 이런 불안함도 있고 해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과연 근로소득만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투자가 무조건적인 성과로 달성이 되느냐? 그럼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리스크도 있고. 근데 뭐 이런 고민들은 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인지가 궁금하네요. 연봉이 인상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10%가 연봉이 인상이 되면 계산이 쉽게 10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1100만 원이 됐겠죠. 나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의 소익이 있다가 1100만 원이 되니까 내 구매력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혹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10%가 올라갔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월급이 인상이 됐지만 내 구매력은 동일한 거죠. 그럼 반대의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내 연봉 인상률보다 실질 소득은 떨어지게 되는 더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나머지 부의 시간에 저를 위한 시간들을 쓰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저는 여기서 뭐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투자인 거고,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함정이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동일하게 3%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나의 이자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올해만 있고 내년은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매해 년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글로벌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롬바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주식 투자를 왜 하냐라고 하면 딱 되게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한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몇 년째 그대로면 이러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주가라는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실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들이 뭐 내가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가치, 이익의 함수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기업은, 좋은 주가는 그 이익에 부합해서 갈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런 시간가치의 합이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냥 투자를 한다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호흡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끌고 가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내가 흔들리고 이거 팔아야 되나라는 끊임없는 고민 때문에 팔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좀 혹시나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해야 될지 궁금해져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소위 숫자라고 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럼 그게 깨지지 않았으면 아무리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기업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화 약세일 때는 이제 투자가 좀 망설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저희가 해외 투자를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저희가 투자라는 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건데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산을 끊임없이 지키는 과정이거든요. 환율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차라리 이건 그냥 이 분산 투자의 영역으로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환율에서 방어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자산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분산의 효과인 건데 비용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주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키는 것들은 나의 영역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나의 영역으로는 안 되는 뭔가의 약간 거대한 느낌이 들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의 대처 방법이 투자입니다. 아, 그게 투자인 거예요? 그게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환경이에요. 경제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물건의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내 구매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혹은 내 구매력이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투자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걸 권유를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도 구혜적으로 뭔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통해서 재미를 찾으면 좋고 어쨌든 그런 온전한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고서 계속 가시면 저는 항상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의 마법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듣고 공부를 했었지만 막 와닿지가 않았는데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좀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